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 연일 회자가 되고 있지만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GTP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직장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이 주제, 그 챗GPT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대화가 써봤어 그거? 야, 써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경험하지만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챗GPT에 대한 최초의 전망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단순한 사용후기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원리, 현황, 미래 산업 전망, 문제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AI 시대 인간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시안 작가의 GPT 제너레이션입니다.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네, 뭐 그렇죠. 네. 언제 책은 또 쓰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책 갖고 나오신다는 걸 뭐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저는 서점 가가지고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보고 발견하고 네. 베스트셀러에 이렇게 가 있는 거 보고 아, 네. 아니 언제 이걸 이렇게 발빠르게 쓰셨나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제가 근데 저 작가로 소개할 때 인문, 경제,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무시하시더라고요. 저 테크 쪽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챗GPT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작년 12월에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온 한 달 사이에 네. 한국에서 챗GPT에 대한 관심과 언급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월 말쯤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 만큼 굉장히 좀 빠르게 집필을 했고요. 예약 판매도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실문책이 나온 거는 한 3, 4일 전밖에 안 되는데도 예약 판매 때 이미 일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책을 많이 낸 편이지만 종합 전체 1위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완전 감격하고 감동해서 좀 신기해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역시 책을 그동안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책도 쓰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챗 GPT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챗GPT 얘기를 이렇게 해도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복잡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AI.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물어보는 게 일주일에 5kg 빼는 다이어트 방법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비 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20 이런 것 질문들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거래처에 보낼 이메일을 만들어줘 라든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동화를 창작해줘 같은 요구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기존의 검색 엔진을 잘만 뒤지면 나올 것도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조금 더 챗GPT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질문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1% 오를 때 그것이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어디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질문들 아니면요 아예 우리 회사의 마케팅 팀이 이번에 이러저러한 상품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용 책정부터 프로세스 그리고 실행이나 성과 측정 방법까지 계획해줘 라고 하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회사 제품을 계획을 해줘요.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자 개인에게만 철저하게 맞춰진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만약에 회사 내부에서 이런 문건 만들었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기밀 유출했다고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아니 인공지능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요. 이 챗 GPT라는 이름에 이미 원리가 들어 있어요. 챗 GPT의 그 말에 앞에 챗은 채팅할 때 챗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 AI다.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AI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GPT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직독직해하면 사전 훈련 생성 변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가 그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이게 도란스라는 말도 있고요. 뭐 변환기, 뭐 변압기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I 기법의 한 이름이에요. 이런 식의 방법이다. 뭐 이런 거고요. 프리트레인드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너레이티브란 말입니다. 생성의 발생의 이런 뜻이거든요.
기계 스스로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기술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그 그림은 아니지만 그림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사자 그림을 내가 검색해서 찾는다. 그러면 이미 사자 그림에 라벨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태그가 붙어서 이게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AI한테 사자 그림을 찾아줘. 그러면 그 라벨링을 보면서 그걸 찾는 거죠. 누군가가 사자 그림이라고 올려놓은 걸 그거를 그렇죠. 검색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렇죠. 얘가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조금 더 정교화해서 하면요. 그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요. 예. 라벨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넷땡릭스 예. 그 추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사람이 태그를 한 30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맨스 영화, 예.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오고 예. 코믹 뭐 지중해 하는 식으로요. 한 30-40개를 붙여놓으면 유저가 영화를 보잖아요. 예. 그럼 내가 본 영화의 태그랑 되게 비슷한 걸 찾습니다. 한 30-40개 중에 15개가 겹친다.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이런 영화도 좋아하겠지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영화 보면 그 비슷한 영화들을 자꾸 추천해 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존의 방식은 이렇다면 챗GPT의 방식은요. 태그가 달린 데이터를 통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의 세부를 잘라서 붙여서 재창조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자 그림을 보여줘. 그러면 이쪽 사진에 사자의 귀, 예. 이쪽 사진에서 사자의 코, 예. 또 이쪽 사진에서 사자의 눈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자를 창조해서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사자 사진 데이터가 많은 시대에 왜 그렇게 힘들게 생성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예.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자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울고 있는 사자, 네. 남산에 출몰한 사자, 남산 사진과 같이 하면 되죠. 라이언 킹 그 애니메이션풍이지만 얼굴 많은 실사인 사자. 네. 되게 이런 이상한 현실에 없을 만한 사자들도 창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텍스트로 치면요. 우리나라 분당의 집값 동향과 일본 사이타마 지역의 집값 동향을 비교해서 금리가 1% 정도 내렸을 때 어떻게 추세적으로 움직였는지 알려줘. 아니면 이거 진짜 제가 넣어본 명령어인데요. 예. 5세 아이한테 들려줄 동화를 만들고 싶은데 별, 공주, 김치,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오는 내용으로 5분 정도 들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명령어를 내렸는데 여기에 네. 챗GPT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지만 이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맞춤형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놀라운데요. 네. 근데 챗 GPT 때문에 기존의 검색 시장은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검색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네. 검색이라는 게 우리가 클릭해서 자기 그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줘라고 하면 한 번의 결과를 제시해 주니까 예. 이 페이지를 여러 번 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검색 시장이라는 게 그 페이지에 광고를 붙여서 그 광고 시장인 거잖아요. 우리 보통 검색 로봇이 뭐 이렇게 그쵸. 검색해가지고 온다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클릭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검색 시장에 그 광고 시장이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포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구글 is done 해가지고 구글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들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형태로 전부 다 검색 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빨리 하려다가 약간 헛발질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기술은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그런 어떤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결과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빨리 대응하려다가 국가가 그런 폭락한 얘기도 사건이 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챗 GPT가 너무 뜨니까 네. 우리도 빨리 그 서비스 시작해야 돼라고 해서 완전히 완성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게 아니라 네. 어설픈 거, 서린 거 제공했다가 네. 오히려 역풍을 맞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구글도 억울하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란 기술 자체가 원래 구글이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어진 게 좀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챗 GPT가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API라는 게 있는데요. 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챗GPT가 말하자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IoT를 통해서 다른 기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서 키트 빨리 와줘 뭐 이런 식의 예. 아시는 거 보니까 옛날 미드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러면 나랑 연결된 내
챗GPT랑 연결된 차가 자율주행차가 내 앞에 그냥 와서 대령을 하고요. 네. 지금 추운데 집에 가면 좀 온도를 적당하게 해줘 하면은 정말 집에 가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얘가 적당하게 해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 우리의 비서가 되는 거죠. 거의 모든 것과 연결이 되면요. 와, 한편으로는 편리할 것 같은데도 뭔가 좀 이거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근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때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되게 예. 신기하다. 그 반응, 그 감정이 싹 지나가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일자리 대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화이트 칼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서류 작업들이 많잖아요. 예. 거의 서류 작업들을 이거 굉장히 완벽하게 했는데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일자리 대체 문제가 가장 좀 와닿는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성한 이 글은 도대체 누구 거냐.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챗GPT가 나온 결과물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예. 다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검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일자리가 그것을 검증해주는 사람의 일자리라는 건 굉장히 좀 고급 일자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그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의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의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챗GPT를 잘 사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산성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2배, 10배, 5배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챗GPT한테 창에다가 계속 글씨 넣어가지고 네. 좋은 답을 꺼낼 때까지 하는 네. 연습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제 책이다 보니까 이 주경야도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간혹 계시는데요. 뭐 애청자분이라면 애정하는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이 책에선 이렇게 원리나 현황, 전망뿐 아니라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룬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럼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그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6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제목이요.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원피스란 만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예.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AI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적으로 인식하면 굉장히 버거운 상대인데요. 예. 이걸 동료로 인식해서 잘 사용하면 개인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읽었는데요. 네. 목차만 봤어요. 근데 목차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